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반도체 쪽과 에너지였습니다. 엔비디아 수출 제한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ASML이 수주가 부진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크게 빠졌고 이 부분이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10월 들어서 매수하는 날이 많아지긴 했는데 오늘 이런 재료에도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제약주 강세, 2차전지 약세 이런 구도였는데 어제 막판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왔던 이유가 밝혀졌죠. 어떤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어떤 구도의 변화를 유발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빠졌는데 다만 대형주 쪽에 주로 매도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3대 지수는 하락하고 러셀 2000은 보합으로 버티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업종으로도 상승한 업종수, 하락한 업종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기술주 낙폭이 유난하게 컸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상승한 업종수도 적다라고는 못하죠. 한 5개 정도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대형주가 많이 빠지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게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초반에는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엔비디아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도 그렇게 부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반도체주를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 당국이 특정 국가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수출하는 걸 좀 상한을 둘 거다. 이 나라에는 이만큼만 팔아 이렇게 제한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주가 부진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만약에 공격하게 된다라면 석유 시설보다는 군 시설에 집중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면 원유 공급에 문제가 없겠구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에 주요 금융기업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미국 어닝 시즌의 특징입니다. 미국 어닝 시즌의 특징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이 한 70%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죠. 실적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그 과정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이던스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또 실적 발표할 때는 또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고 이런 순환이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딱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ASML이 실적이 좀 하루 일찍 갑자기 싹 공개가 됐는데 3분기 수주가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고요. 그렇지만 중기적인 증시 전망은 괜찮은 것 같다. 뭐 UBS에서 미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업종의 문제 때문에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당국에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국가별로 좀 수출하는데 상한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팔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동을 겨냥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중동이 AI 칩의 큰 손으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중동 지역에 반도체 공장 지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자체가 커지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전체적인 패권, 금융의 패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달러 패권 가지고 있고 원자재 패권도 가격 결정권을 어느 정도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막 조정을 하려고 해도 미국에서 셰일 생산을 확 늘려버리거나 줄여버리면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이 들썩거리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결정권도 미국이 쥐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AI 칩도 엔비디아라는 막강한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동에서 막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걸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중동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빠진 거 오늘 6% 가까이 이제 5% 가까이 빠졌고요. 또 하나는 ASML이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 특히 수주가 절반밖에 안 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무려 16%나 폭락을 했죠. 그런데 이게 그 ASML CEO가 AI는 강력하다. 근데 그 외에는 부진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일부 투자들이 느끼기에는 반도체는 경기를 의미하는 건데
ASML의 수주가 부진하다라는 건 경기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일부에서는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을 끌어내린 것은 물론이고 증시의 투자 심리도 일부에는 좀 영향을 줘서 오늘 반도체가 시장의 발목을 잡은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지표도 오늘 좀 어정쩡하게 나왔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악재가 될 수는 있었는데 다만 6개월 후를 보는 어떤 분석은 또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지표 자체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발목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뭐 시장 관련된 코멘트는 CT에서는 미증시가 고평가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이어지게 되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UBS에서는 올해 전망치와 내년도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 부담이 좀 축소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멘트를 남겼고요. 또 일부에서는 어닝 시즌 자체가 지금 실적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되게 좋을 거야.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의 발언도 증시에 일부는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과 인플레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다면 연내 금리 인하는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 근데 이게 여기서 두 번은 상관없는데 한 번이다라는 거는 남은 회의 중에 한 번은 동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와 다르게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건가? 이런 우려도 일부는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권사들로 보면 이제 6천 제시하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 곳이 6천 이상인데 뭐 일부가 추가적으로 좀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증시 전망 최대는 지금 BMO가 6,100, 골드만삭스가 6,000, 에버코드 6,000 정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미국은 6,000으로 다가갈수록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구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찰스 슈왑이 6%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쉐브론 국제유가 빠지면서 그 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할 때 석유 시설보다는 이제 군 시설에 국한할 것 같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빠졌고 이 여파로 대형 에너지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올랐습니다. 오늘 애플의 주가가 강세 보인 건 아이폰이 3분기에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애플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강해요. 지금 지난주 이후에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장에서는 지수와 별개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일종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닝 시즌 이후에는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또는 잘 버티겠다라고 분석되는 게 자사주 매입 승인이 역대 최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그 실적 발표 100일 전부터는 자사주 매입이 100일인가요? 한 달인가요? 하여튼 이제 자사주 매입이 중단되는 게 되거든요. 한 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매수가 가동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는 미증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었잖아요. 보시면 10월 들어서 닷새는 매수하고 3일은 팔고 근데 팔 때 되게 많이 팔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순매도 상태긴 합니다만은 매수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의 매매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한때 계속 8월 후반부부터는 늘어나던 추세에서 8월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어쨌든 매도 기조가 조금 그래프상으로는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미국의 어떤 반도체주 급락이 아무래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오전 말고 오전에는 관련된 어떤 매매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오후에 이런 이제 규모가 좀 축소가 되면서 흐름이 좀 최근의 흐름을 좀 유지하게 되는지 이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어떤 시장 전체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매매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의 전체 대표하는 4대 대형 업종 이거의 추세를 좀 봤는데 알테오제는 그냥 계속 쭉 가는 흐름이죠. 제가 일부러 이제 키워서 봤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급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초낙폭주, 엔터주가 되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게 보시면 올라오는 종목에 딱 보면 어떤 게 보이는지 우리 이제
보이셔야 되냐면 파란색 선에서 다 갈려 있잖아요. 보시면 피스케 홀딩스 파란색 121선에서 막히고 YG엔터도 121선에서 주춤거리고 에코프로비엠도 121선 맞고 떨어진 상태였고 이렇게 지금 갈려 있거든요. 굉장히 종목들이 121선이 갖는 의미는 6개월 동안에 만들어졌던 재료를 얘기하는 건데 6개월에 이어졌던 악재를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이제 좀 시원스럽게 돌파하는 업종이 이제 제약주 다음으로 움직이는 주도주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요 구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보면 기관은 되게 좀 특징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주, 그 다음에 엔터주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저 뉴스에도 왜 기관이 이 패턴이 유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제약주들 외에는 그 골라 담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좀 제약주 쪽에 상대적으로 집중이 돼 있는 편이고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이제 엔터 쪽이었는데 이 구도에 오늘장에서 변화가 생기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반도체 주가 미국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전보다 오후장에 어떤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진정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 재료에도 매도세가 진정되면 진짜 외국인들 매도는 이번 달에 순매수 전환까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제가 분차트가 특이해서 보여드리면서 이게 자체적인 어떤 재료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말씀드렸는데 그 수주 재료 나왔잖아요. 이게 2차 전지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쪽에서 기관 투자들이 매수하는 3개 업종 이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이게 하루 정도는 매도 나올 수는 있는데 3일 연속 관련된 업종에 매도가 나오면 그 매매는 끝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확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때문에 중국 관련된 자금이 좀 들어온 걸로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저렇게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는 날도 쏙쏙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 줄기는 조금 유입되는 쪽으로 이제 잡혀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입원하고서 태어나고 곧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걷다가 이제 좀 숨도 차고 이제 내 몸이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관의 어떤 수급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는 게 지금 오히려 시장이 좀 부진할 때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